도보로는 한 7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주변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라도 카풀을 이용하시거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는 2025 울산의 새해를 맞이해 그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시민중심, 시민이익시정 운영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언론인들과 김보라 시장님 인사 말씀과 그리고 2025 시정 운영 방향 및 계획을 발표를 하신 후 언론인 여러분과의 질의 및 답변, 회회 순으로 언론 브리핑이 마치겠습니다. 자, 아울러 오늘 2025 신년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1월 1일자로 안성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남상은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은입니다. 먼저 우리 안성 시민들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경기도청에서 한 27년간 근무하고 이번 새로 근무한 인사에서 우리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안성시에 근무하게 되었고 이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언론인들께서 주시는 그 진실되고 솔직한 고견에 대해 귀담아 듣고 제가 실천하면서 민선 8기 우리 풍요로운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도 즐거운 일로 우리 기자 여러분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트렌드한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유행한다고 하는 A 독감을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금 계속 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간략하게 2025년 예산과 그다음에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도록 대응과 관련돼서 한번 언론인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변화된 25년 예산안과 관련돼서 또 전년과 다름없이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여러분들의 삶이 조건이 좋지 않아질 거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좀 부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 그리고 우리 부결되면서 12월 4일날 1차 수정안이 제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예산 심의가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라 라고 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2월 27일 날 147억 원을 추가 편성한 2차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준예산을 걱정하신 분도 계셨지만 12월 28일 날 25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147억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폭설 대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표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 337억 정도 그리고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대세 피해 복구와 관련돼서 한 38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외로 이제 추가로 시비를 통해서
펄성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부강을 위해서 30억의 안성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있었던 36억하고 합쳐서 총 66억의 지역사랑 체육시설 14억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또 2차 이자 보전과 관련돼서 2억 원, 그리고 제설장비 구입,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같고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매년 똑같지만 보건복지 관련된 예산이 36.74%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인데요. 그걸 제외하면은 농축산과 관련돼서 11.27%의 예산은 요번에 대설 피해를 받은 축산 농가 그리고 일반 농가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역개발, 환경, 도시들이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안성은 미래 50년, 100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안성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준비해왔던 것들이 실현되는 한 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지역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25년도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3년 7월 20날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산업부하고 함께 진행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앵커 기업 두 군데와 함께 진행하는 기술 개발 사업들이 올해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도 반도체 유치팀도 반도체 진흥팀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 개발, 그 다음에 기업 유치부터 시작해서 공장 설립, 그리고 기업 지원까지 다 첨단 산업과에서 일괄 이렇게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올해 안에는 전문적으로 이런 기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25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위까지 포함해서인데요. 공예, 안성맞춤 6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예문화 플랫폼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금강호수의 하늘전망대를 오픈을 하면서 주민 소득 사업들도 올해 준비해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농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022년에 농촌 협약 사업으로 동부권 3주 1주 죽산 마을이 선정이 되면서 2년 동안 일죽과 죽산 마을은 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주 조건 개선과 관련된 공사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도 올 초에 착공이 들어가서 올해 안에 착공이 되면 시가 직접 공공급식과 관련된 유통을 지역에 있는 생산 농가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바이오 가스 설비도 올해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안성시의 조직 문화 그리고 우리 시정의 공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존중의 문화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느냐가 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갈등들을 조종하는 기능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서로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인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이런 조직문화 개선을 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성시에 대한 정체성과 그다음 안성시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는 운동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성시에서 기업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반대가 심해서 기업들이 다 딴 데로 대기업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철도도 사실과 다르고 개발과 관련해서도 지난 4년 동안 한 3,000건 정도의 개발이
일허가 신청이 안성시에 들어왔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안성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성시에 대한 부정적이 되는 오히려 좋지 않은 현상들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안성시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장점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안성에 다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시가 앞장서서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의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모든 지자체가 지역 안전지수라든지 교통 안전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안성시가 안전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안성시가 하드웨어를 개선하고 또 안전장치를 더 구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공제불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매년 전쟁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지금 현재 12월 3일 국고 보조금으로 진행되면서 또 대한민국의 경기, 세계의 경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안성시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안성의 조건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계획한 바를 꾸준히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후로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약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내세우신 민선 8기 공약사항 가운데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공약, 그 다음에는 실현에 가장 좀 어려움이 큰 공약사항,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안성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면적은 넓고 인구가 작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이렇게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철도는 1, 2년 안에 이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광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안성시 내에서의 교통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 국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광역 버스는 서울까지 가는 강남까지 가는 이런 버스 노선들이 이제 확충이 됐고요. 또 어르신 부산 교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 이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성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 주소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질의와 의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제가 좀 지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진행 편의를 위해서 지금 가장 입구 쪽에 있는 그쪽 유튜브 안성시청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역시나 수상히 제가 시장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우선 한번 들어주실 것 같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좀 내려주시고, 자, 우리 여기 앞쪽에 뉴스백 뉴스백 김동초 기자입니다. 시장님 지금 노은 상태도 컨디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 보니까 좀 짠합니다. 한 도시의 발전 척도를 가늠하시는 건 인구입니다. 인구 증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안성시는 2023년에 18만 9,109명, 2024년에 18만 9,400명입니다.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또 외지인들이 그 유입되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안성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생률을 높여서 이렇게 인구를 늘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유입되는 인구를 늘리는 건데요.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아동과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개관할 뭐 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아동 보호 시설이라든지 그동안 하고 없어서 평택에 도움을 받거나 뭐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동과 관련된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구비해 나가는 거 하나하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원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이제 뭐 소아 병동을 신설하거나 야간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뭐 개설하거나 이런,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돼서도 최종적으로 이제 부지가 확장돼서 설계에 이렇게 들어가면 분반 출산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사회 전체적인 출산과 관련고, 그리고 아동 양육과 관련된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분들도, 그리고 민간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없는 학생들이 짧게는 뭐 3년, 많게는 뭐 5, 6년을 학업 때문에 안성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안성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 학생들이 학업을 하면서 안성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함께 만드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한경대나 중앙대에 또 시청과 함께 하는 그런 학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동아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안성을 컨셉으로 해서 영상이나 이제 다양한 뭐 대학생 봉사단,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활동들, 그리고 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학생들 연합 뭐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에 청년 창업 캠퍼스가 만들어지면 그 대학원들도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안성에 한 4만 5천 명이 출퇴근하는 외지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은 안성인데 주소지가 안성이 아닌 사람이 한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안성에 직장을 갖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대표적인 거는 아이들 학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이 안성이 그만큼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가 지금 안성에 특화된 교육 모델을 만드는 연구 용역을 지금 한경대랑 교육지원청이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만에 특화된 교육, 학교 교육 C열 가장 뒤쪽에 좀 서 계신 우리 시장님께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안성시가 지금 현재 그 시민들이 철도망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까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안성 시민들은 이게 언제쯤 정했으면 하고요. 물론 이제 뭐 내용이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천문학적인 내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지켜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큰 틀에서는 좀 시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화장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장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도와 관련돼서는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안성이
제4차 국가철도망에 이제 확정돼서 들어가 있는 노선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택부발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 내륙선 이렇게 있는데요. 평택부발선은 지금 국토부의 이제 심사는 이제 통과를 했고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